자, 이제 경우의 수를 더 이상 노가다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규칙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기호로 바꿔서 수학 기호로 계산하는 것들을 배울 거야. 첫 번째로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래서 지금 고1 때는 단순하게 순열, 조합 이 두 가지만 배울 거고요.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고2 때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시작했어. 앉으셔요. 네.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순열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순열이라는 건 말뜻 그대로 뭐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나열한 것. 알겠죠?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면 풀수록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2 때 한 거를 그대로 배우는 건데 조금 발전시켜서 배우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막바로 설명하면 얘네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예로 나와 있는 요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로 나와 있는 설명 부분 196쪽에 설명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명문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작죠? 좀 확대를 좀 하고 자, A, B, C, D, E 문자에서 문자가 5개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런 거예요. A, B, C, D 5개의 문자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자 3개를 딱딱딱 붙여 쓰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모양 니네가 중학교 때도 많이 봤었을 텐데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제일 앞에 쓸 수 있는 문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5가지죠. 왜 5가지예요? A 써도 되고 B, C, D, E까지 5가지를 쓸 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앞에 쓴 놈을 똑같이 안 쓰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4가지죠?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5하고 4하고 3을 더해요? 곱해요? 곱해요. 곱하는 이유는요? 내가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열된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곱의 법칙이 쓰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곱하기로 계산합니다. 결국 계산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이라는 숫자가 될 거야. 맞냐? 이게 순열이야.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순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렬로 나열되는 상황이 아닐 때도 순열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꽃이 5종류의 꽃이 있어요. 5종류의 꽃인데 1번 꽃도 있고요. 2번 꽃도 있고요. 3번 꽃도 있고요. 4번 꽃, 5번 꽃도 있어요. 꽃이 내가 5종류의 꽃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6종류라고 할까요? 6종류라고 합시다. 자, 이 6개의 꽃을 각각 너희들에게 한 송이씩만 주려고 해요. 그때 내가 꽃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봐봐. 너희들이 지금 순서대로 나열돼 있니? 아니야. 그죠? 그럼 순열이 아닌 것 같죠? 아니겠지만 계산하는 결과는 순열이랑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 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연이 있고요. 그 다음 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은이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꽃을 은서한테 주고 두 번째 꽃을 수연이한테 주고 뭐 연경이한테 주고 나은이한테 주고 이렇게 번째를 정해서 꽃을 논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내용은 사라지고 그냥 꽃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누구한테 줄 거야? 두 번째 거는 누구한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순열인 경우가 있다고요. 무조건 일렬로 나열해야 돼. 이럴 때만 순열이냐?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경우로 봤을 때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봤을 때 순열이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순열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어떤 경우냐면 봐봐. 내가 어떤 4개를 뽑기는 뽑죠. 6개 중에서 4개를 뽑잖아요. 근데 그 4개를 뽑을 때 첫 번째 뽑힌 놈과 두 번째 뽑힌 놈,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뽑힌 놈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 돼요. 각각 다른 역할이죠. 왜? 첫 번째 뽑힌 꽃은 은서한테 가고요. 두 번째 뽑힌 꽃은 수연이한테 가잖아요. 그럼 각각 번째 뽑힌 꽃이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순열이다 이 얘기야. 자, 아까 얘 같은 경우도 5개의 문자가 첫 번째 뽑힌 문자는 제일 앞자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뽑힌 문자는 두 번째 자리라는 거고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열이랑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 꽃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전체에 있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뽑을 건데 뽑는 순서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순열이라고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헷갈려. 우리가 지금 오늘 순열을 끝낼 건데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면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좀 뭔가 좀 비슷하거든. 뭔가 뽑는 거야. 비슷하거든. 근데 이게 순열로 해야 되는 건지 조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거 구별하는 게 여기서는 제일 큰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뽑는 놈들의 각각 번째가 있을 거야. 그 번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역할이 다르면 순열이다. 알겠니?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 계산한 게 뭐 6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지금 내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죠.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순열로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한다. 각각 역할이 다르게 3개를 뽑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기호를 잘 받으셔야 돼요. P를 쓰시고요. 대문자 P. P의 왼쪽과 오른쪽에 조금 작은 반쪽자, 한 반 정도 크기의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크게 쓰시면 안 돼요. 반쪽 칸에 맞춰서 여기다 5를 쓰시고 여기다 3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읽는 방법은 5P3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5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를 뽑는 거야.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게 5P3이라고 하는 순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P4가 되겠죠?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4개를 뽑는 거니까 이게 6P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6부터 숫자 4개를 쭉쭉쭉쭉 쓰시면 돼요. 일씩 작게. 알겠어?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정수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숫자 카드가 1, 2, 3, 4, 5, 6, 7이 있어요. 얘네 갖다가 세 자리 정수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 7, 6, 5 곱했잖아. 그 계산이 바로 요 순열 계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한국말이니까 수학 기호로 쓰면 npr이라고 쓰면 됩니다. 너무 작게 썼는데 이러면 잘 안 보이니까 한 절반 정도 크기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npr. 요 정도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아래첨자라고 해서 n, p, 그러니까 요 라인상에 맞춰서 절반으로 쓰는 거거든.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절반 크기로 쓰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알겠죠? 절반 크기로 npr 쓰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5p3이라는 거 썼는데 이거를 5p3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주의하셔야 돼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npr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쭉쭉쭉 곱하는 거잖아. 근데 곱할 때 숫자 쓰는 것이 순서대로 하나씩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n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n보다 1 작은 n-1을 쓰고요.
그 다음 n보다 2 작은 n-2를 쓰고요. 이렇게 쭉쭉쭉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곱하는 수는 n-r 플러스 1 되는데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자, 이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r번째 숫자가 뭐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고2 올라가면 써먹어야 되니까. 잘 봐. 얘가 첫 번째죠. n이 첫 번째잖아. n-1이 두 번째잖아. 맞니? 맞아요? 그러니까 n-2가 세 번째잖아. 그럼 쭉쭉쭉 가다가 야, 열 번째는 뭘 쓸 거야 여기다가? n- 잘 생각을 해봐. 야, 첫 번째가 얘야. 두 번째가 얘야. n-0, n-1이라고 생각을 해봐. 번째보다 하나 작은 수를 뺐네. 번째보다 하나 작은 수를 뺐네. 그럼 열 번째는 뭐예요? n-9라고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됐어요? 예, 그럼 r번째는 뭐겠어요? r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겠죠. n-r-1이겠죠. 이게 r번째 숫자일 거 아니야. 맞냐? 근데 이거 전개해주면 n-r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요 모양이다 라고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큰 중요한 모양은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n부터 숫자 r개를 쭉쭉쭉 써가지고 걔네들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됐죠? 됐죠? 네.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r이라는 것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 처음서부터 10개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11개를 뽑아서 곱할 수 있니? 없죠? 그 n보다 r은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개 뽑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이게 이제 수열을 계산하는 기호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6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수열의 수.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6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수열의 경우의 수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6개가 땅땅땅 서로 다른 6개가 쭉쭉쭉쭉 있어요. 얘네들 갖다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몇 개냐? 120개다 이 얘기예요. 6, 5, 4 곱해가지고. 됐니? 알겠어요? 됐죠? 네. 자, 그럼 NPR의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보도록 합시다. 자, NPR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좀 기호로 하나 익혀둬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때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팩토리얼 배운 사람. 팩토리얼 배웠다. 또는 들어봤다. 팩토리얼. 들어봤어. 팩토리얼 들어봤어요?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기호로는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를 써요. 그리고 5팩이라고 해요. 갑자기 좀 웃기게 생각났는데 선생님 옛날에 중학교 2학년 애들도 가르쳤었거든. 중학교 2학년 가르치면서 5팩을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 먼저 이걸 딱 쓴 거지. 자, 혹시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중에 선행한 애들도 있었으니까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했더니 어떤 애가 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웃기네요. 아무튼 그런 놈이 있었어요. 느낌표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미안합니다. 헛소리였고요. 아무튼 5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팩은요, 팩토리얼이지만 그냥 패키지 생각하면 돼. 패키지가 뭐야? 걔랑 묶여져 있는 어떤 뭐 덩어리 느낌이죠? 패키지. 여행 패키지 뭐야? 그죠? 뭐 에어, 텔, 또 뭐 있지? 에어텔하고 모르겠다. 여행 패키지라는 게 항공권 그리고 호텔 예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명소들 예약한 거 이렇게 묶여서 패키지라고 하잖아. 똑같아. 이것도 5에 대한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패키지냐면 5부터 숫자 작은 것들을 싹 다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 4, 3, 2, 1 이게 5팩이에요. 곱한 거예요. 얼마예요? 암산 바른 사람 120. 네, 좋습니다. 그래서 5팩은 120이다 라고 외우세요. 자주 등장해요. 6팩은 720. 여기까지 외우세요. 7팩부터는 외우지마. 숫자가 1000단위로 넘어가니까. 얼마였더라? 5040인가 하는데 몰라. 아무튼 외우지마. 6팩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6팩 얼마라고요? 720. 5팩은요? 120. 4팩은요? 4페이지요? 네. 24. 24. 3팩은요? 네? 3팩. 6. 6. 2팩은요? 2. 1팩은요? 1. 1. 0팩은요? 0. 0팩은 1입니다. 왜요? 약속이에요. 자, 잘 보세요. 0팩이 왜 1일까요? 0부터 출발해서 자연수 하나씩
싹 다 뭐 작은 것들을 1까지 곱한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영팩이라는 건 쓸 수가 없어. 자연수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건데 야 0보다 하나 작아지면 마이너스 1이잖아. 게다가 0은 또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영팩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이따 증명을 해주긴 할 건데 영팩이라는 건 어쨌든 어떤 곱셈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패키지, 이 팩토리얼이라는 게 다 곱하기잖아. 그지? 그럼 영팩이라는 건 곱해도 소용없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변화가 없는 곱셈이 될까요? 곱하기 0일까요? 곱하기 1일까요? 자, 4라는 숫자가 있어. 4에다가 얼만가를 곱할 건데 곱해도 변하지 않고 4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은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내 말이. 그지? 그러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여기다가? 4에다가. 1을 곱해야 되잖아. 그 영팩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증명을 하긴 할 건데요. 예, 걱정을 하지 마시고 증명해 드릴게요. 영팩이 왜 1인지 조금 이따가 알게 됩니다. 자, 일단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작은 수들을 얼마까지?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1팩부터 600까지 숫자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주 등장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n팩을 이용한 순열의 수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npn은 얼마일까요? npn은요, n팩이에요. 왜? n부터 시작해서 n개 곱하는 건 1까지 다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6p6을 생각을 해봐. 5p5, 5p5를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5부터 숫자 5개 쓰잖아. 그럼 5, 4, 3, 1 다 써야 되잖아. 그럼 결국 5팩이네. 이해돼? 그래서 npn은 n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np0은요. n개 중에서 빵개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럼 빵개 뽑을 수가 없는데? 안 뽑았다는 거네. 그럼 빵일까요? 아니에요. np0은 얼마다? 1이다. 하나도 뽑지 않는다라는 경우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한 명한테도 안 준다라는 한 가지라고요. 알겠죠? np형은 0 아니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0팩이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조금 이따가. 알겠죠? 좀 이따가 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npr이요. n부터 숫자 r개 곱하는 건데 그냥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실제로 계산을 이딴 식으로 바꿔서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모양이 npr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라고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자, 이 변형 모양이 무엇이냐면 아까 내가 5p3이라는 걸 썼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팩토리얼로 조금 우겨 넣고 싶은 거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얘를. 그러려면 야, 얘가 팩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얘가 팩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원래 없던 2하고 1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럼 봐봐. 원래는 2일이 없었어. 근데 내 맘대로 2일을 써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 없어지게끔 하는 2일을 분모해서 써줘야 되겠네? 맞니?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5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5팩은 왜 나왔어요? n값이 5니까 n팩으로 나온 거야. 여기 있는 2는 왜 나왔을까? 자, n개 중에서 r개를 빼봐. 5개 중에서 3개를 빼면 2개만 남잖아. 그리고 뒤쪽에 있는 2개니까 당연히 2팩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분모에 있는 여기 있는 2팩은 뭘로 나온 거야? n 빼기 r 팩으로 나온 거예요. n 빼기 r 팩으로. 됐어요? 됐죠? 그럼 요거 이해되시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0팩이 왜 1인지를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npr이 뭐야? npr이 n-r팩분의 n팩이라며. 그치? 그러면 n팩 오버 n-n팩 쓰겠네? 맞지? 근데 야, n-n이 얼마냐? 0이잖아. 그치? 그럼 0팩분의 n팩이네? 0팩이 0이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게다가 npn은 아까 n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여기 있는 0팩은 얼마?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러한 복잡한 귀찮은 증명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고요. 0팩이 1이다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P 0도 1이다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죠? 졸지 마라. 오늘 배우는 거 재미없냐? 아니 너무 오늘따라 졸려가지고. 어? 녹화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면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잠깐 끊었다가 네.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많이 피곤한가 보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좀 있는데 아무튼 조금 이따가요. 뭔데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거 끄고 나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필수예제 8번 문제입니다. NPR의 계산. 자, NP2가 ON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세요. 이것도 R값 구하세요. 이것도 이제 N값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쫄지 마. 쫄 필요 없어. 자, N부터 숫자 2개 쓰는 거죠. 그럼 N하고 N-1 쓰겠죠. 얘가 얼마라고요? ON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풀겠죠. 그죠? 근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봐. N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적어도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NP2를 썼으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N은 죽어도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양변 N으로 나눠버리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N-1이 오니까 N은 얼마? 네. 예, N은 6 끝난 거야. 간단하죠. 됐어요? N은 6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조금 복잡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OPR 곱하기 600이 43,200이래요. 좀 거지 같죠? 거지 같죠? 600이 얼마예요? 720. 700. 그래, 좋아. 이게 학습의 효과야. 그럼 OPR이 얼마라는 걸까? 720 나눠버리면 되죠. 오, 60이네요? OPR이 6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지? 5팩 나누기 5-R팩 했더니 얘가 60. 이렇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쫄지 마. 자, 그래봤자 OPR이라는 것은 R은 자연수죠.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5부터 숫자 몇 개를 곱해야지 60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5 곱하기 4. R이 2면 5 곱하기 4로 끝날 거 아니야. 60 마저 틀려. 아니지. 그 다음 뭘 곱하겠어? 3. 맞아? 5, 4, 3 곱하면 60 마저 틀려. 맞지? 아, 그러면 R 얼마일까요? 몇 개 곱해서?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3이다. R은 3. 끝. 됐어? 그 다음 NP3 대 N 플러스 2P3이 5 대 12라고 돼 있어요. 자, NP3은 뭐예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 작은 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3개를 곱하는 거야. 곱해볼게. N, N-1, N-2겠죠. 대 N 플러스 2P3은 뭐야? N 플 2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2개 곱한 거야. 그럼 N 플 2. 그 다음은? 그렇지. N 플 2, N 플 1. 어머. N 플 1. 그 다음? N. 좋아요. 여기 몇 대면? 5 대 12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초 6대부터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면 5 N 뿌리 N 뿌릴 쓰기도 힘들다. N 이꼬르 12N N마 1 N마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갖다가 다 전개해서 계산할까요? 전개하면 N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여러분한테 그거를 풀릴까? 그럴 필요 없죠. 자,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가 표현되어 있다는 건 N은 최소한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0이 아니다. 0이 아니면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되죠. N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똑같이 N 있으니까. 그지? 그 얘만 전개하면 되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지? 네. 전개 얼른 합시다. 5n제곱 뿔 3n 나오는데 뿔 15n이 될 거고요. 상수항은 뿔 2, 뿔 5 곱하면 10 되니? 그 다음 요거는 12n제곱 마 3n 나오는데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가 되겠네. 자, 요거 싹 다 이항 시켜버려. 그럼 7n제곱 이거 이항되면 마이너스 숫자가 왜 이렇게 커? 50이란. 그래, 이 시항 넘어오면 플러스 14 이꼴요. 야씨 뭐냐 이거. 됐네요. 1, 7 7, 2 마마 되니? 네. 그죠? 예, 그럼 n은 얼마? 7 나오고요. 7분의 2가 나와요. 얘는 답이 돼, 안 돼? 안 돼. 왜죠? 3보다 크고 게다가 자연수만 돼요.
몇 개라고 하는 자연수잖아. 2.7개 가능해? 7분의 2개 가능해? 걔를 뽀개 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이 7분의 2개 있다? 잔인하죠? 사람을 7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2개만 딱 토막, 오. 7입니다. 됐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맞냐? 한강에서 토막 시체 발견된 거. 진짜요? 무서워. 자, 필수예제 9번까지만 딱 풀고 쉴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자, 다음을 구하세요. 되게 쉬운 거니까. 자, 1번은 패스해도 되겠죠.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5P5죠. 근데 5P5 쓰기 전에 5명 다 세우는 거니까 5팩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았어? 모든 놈들을 다 쓰면 그냥 팩토리얼 계산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5P5까지 쓸 필요 없죠. 5팩해서 답 얼마? 120 좋습니다. 그 다음 2번하고 3번을 풀 건데요.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5P3 끝. 얼마? 60. 쉽죠? 그 다음 자 3번 보세요. 3번에 일렬로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니네가 순열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내용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고, 뽑는 순서 첫 번째를 대표라고 하고 두 번째를 부대표라고 해봐. 그러면 뽑는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그런 경우는 순열로 보셔도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2명을 뽑아서 두 자리에 여기다 일렬로 나열하는데 첫 번째 자리가 대표 자리고 두 번째 자리가 부대표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열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요 내용도 결국 5P2로 끝나는 거야. 답은 얼마? 20. 됐죠? 네,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